passione forte.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컬 K2 이 스페셜 라인업인 막내 906을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936 K2 900 시리즈의 플래그십이죠. 이 제품을 같이 살펴본 날입니다. 얼핏 얘기도 드렸지만 포컬에서 유일한 이 옐로우 톤, 노란색 유닛을 유일하게 포인트로 둔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전 JM 랩 시절이죠. 포컬 타이틀 달기 전에 그 시절, 그러니까 이게 포컬은 기원이 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 시절 JM 랩 톤이 전부 다 이 옐로우 톤 그런 유닛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를 뭔가 헤리티지처럼 이렇게 그렇게 좀 기념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도 이정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스피커가 좀 높아가지고 네. 우리 오쌤 얼굴이 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 안 보입니다. 이게 딱 이게 가정용 플로우 스탠딩으로 딱 최적인. 그렇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 스피커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묘하게 이렇게 맞춘 높이가 있어요. 이 작고 이 가슴 높이 정도 올라오는 그 정도. 그렇죠. 딱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936 지난번에 906 시리즈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그 트위터 TNF 트위터와 그 상급기에 썼던 그런 서라운드 재질과 우레탄 그 가이드, 그리고 6.5인치 유닛의 그 도움을 하나를 썼었죠. 906은 그렇게 하고 이제 저 유토피아 시리즈에 쓰였던 에버 버전이 되면서 썼던 그런 그 캐비넷 설계 그런 것들을 내려받았고, 상단은 하고 하단은 약간은 906 저 스탠드 거치형인 906만의 특징이지 뭔지 모르지만 소프라의 어떤 강화유리, 까만색 강화유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 베스트에서 본 이 가죽 재질을 쓴 그런 프론트 베풀하고 뒷면 베풀도 똑같이 그렇게 처리한 그런 모습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하지만 굉장히 파워 핸들링이 좋고 고역의 이 트위터나 이런 것들도 상위 칸타나 아래쪽에 있는 베스티아, 테바 이런 시리즈하고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중간에 딱 있는 제품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노란색 톤의 제품으로서 어떤 그런 제품 시리즈의 막내 모델인 스탠드 거치형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 936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서 그냥 대역만 확장이 된 건 물론 아닐 테니까 그걸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콘 얘기를 조금 할 텐데 그 전에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잠깐. 우리 오쌤 그 일본 사케 좋아하세요? 일본 사케? 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하지만 뭐 종류별로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 술에 대한 책을 쓰느라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니온슈, 사케, 정종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재료로 만듭니다. 쌀, 그다음에 이제 누룩, 그다음에 물인데 이게 왜 단순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맛이 다르냐면, 예를 들어 북쪽에 올라가면은 물이 좋고,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효모, 누룩이 좋습니다. 근데 중간은 또 쌀이 좋아요. 그래서 그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쌀, 좋은 물, 좋은 누룩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개성이 없어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드라이버를 제작할 때 이제 3대 요소가 있거든요. 댐핑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함,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리지드라고 쓰죠. 그 다음에 가벼움. 요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인데, 요 조합의 성격에 따라 마치 사케의 맛이 아주 천차만별로 나오듯이 드라이버도 요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재질에 관계된 부분도 있고 드라이버에 크게 된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미드 파이버라는 소재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가볍고 단단한데, 여기 보면은 이 어떤 그 샌드위치 느낌, 그러니까 아라미드 파이버가 안에 있고 또 위아래는 이런 이제 또 다른 재질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아라미드 파이버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는 힘든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어떤 이 드라이버 성격을 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예를 들어 이제 폴리프로필렌 계통의 PP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좀 너무 두꺼워서 이 펀치력은 좋은데 느리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얇으면은 스피드는 좋은데 임팩트가 없어지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절묘하게 튜닝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 아래쪽 대역은 가운데 이제 미드레인지고 그쵸. 같은 구경이지만 아래쪽 지금 2개는 아래쪽 3개가 전부 다 이제 우퍼인데, 제가 아는 아라미드 섬유를 쓴 제품들은 어차피 포컬은 다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단 그쵸.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께를 만약에 우리가 유닛을 5mm짜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5mm 전체를 가운데까지, 가운데 바깥 뒷면이 똑같은 재질로 만든 그런 재질을 만들면 지구상에 어떤 재질을 만들어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어떤 좀 나름 혁신을 일으켰던 회사들은 그거를 금속판으로 만들고 이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건 또 그 나름의 어떤 단점들, 뭐 이렇게 견고함이나 그 가벼운 경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경질의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는가 하면 아라미드 섬유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그 전체를 다 두껍게 만들지 않고 가운데는 어떤 재질을 두고 바깥쪽에 그 소재 특성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소재를 앞뒤로 쓴단 말이죠. 그럼 가운데는 중간의 두께를 그 두께만큼을 가볍게 만들거나 하여튼 경량으로 만들면서도 그 재질의 특성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 샌드위치 구조 방식인데, 그거를 제일 오랫동안 해오고 진화시켜온 회사가 포커이라고 봤을 때 아라미드를 쓴 섬유는 상위에 유토피아 시리즈에 쓴 그런 PP콘, 그것도 뭐 여러 합성물이 고분자 합성물이지만 이렇게 두텁게 만들고 대구경으로 만든 우퍼를 위해서 만든 그런 PP콘이나 이런 고분자 합성물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말랑거리는 특성을 띈 게 그게 아라미드 섬유의 특성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특성을 띈 게 바로 발효에 있는 칸타 시리즈가 그런 섬유 파이버로 만든 그런 특성을 띠는데, 그게 소프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저음에서 약간 출렁거림 같은 어떤 탄력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을 살리려고 특별히 그런 약간은 천연 섬유를 쓰면서도 약간은 이 표면이 울림이 있게, 표면 자체가 이렇게 연성이 좀 있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포컬에서는 이 콘을 파워콘이라고 또 별명을 붙였거든요. 아마 홈시어터와 그 하이파이를 겸용하다 보니까 홈시어터에서 우리가 막 그 추구하는 그 어떤 엄청난 소리들 있잖아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드라이버를 써야 된다. 근데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드라이버의 급수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퍼를 3개씩이나 쓴 스피커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이 6.5인치 3개를 쓴 이유는 원래는 약 12인치,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큰 우퍼를 쓴 소리를 내려고 만든 스피커인데 그걸 쓰면 공진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특성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6.5인치 3개를 써서 양감을 늘린다. 그리고 원래 같은 시리즈의 폭을 똑같이 유지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인치 이렇게 우퍼 유닛을 쪼로로 이렇게 같은 구경으로 여러 개를 쭉 세로로 배열한 스피커들의 공통점은 저음이 양감을 늘리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앰프 같은 거 잘 써야 되겠지만 그 6.5인치라는 지름이 있잖아요. 이제 흔히 6반이라고 하거든요. 6반 해가지고 원래는 플레인지 스피커에서는 기본이 6반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북셀프에서는 기준이 돼가지고 미드 베이스가 이제 6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스피커에서 보면은 미드레인지가 또 6반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퍼도 6반 사이즈로 해서 3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상으로는 설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았나. 우퍼가 좀 커지면은 이게 이렇게 일관된 어떤 직선 형태로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덕트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뒷면에는 덕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스피커를 설치할 때 벽에 아주 그냥 밀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싹 붙여서 놔도 소리 덕트가 소리 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게. 그런데 대개는 앞에 2개를 내면은 그걸로 끝을 내는데 이 스피커는 또 다운 파이어링 해서
밑에 또 덕트가 또 있습니다. 커다란 게. 그래서 무려 3개의 덕트를 갖다가 이렇게 내면서 터뷸런스라고 하잖아요. 이 난규려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했다는 거. 그것은 이런 그 강력한 우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동을 쉽게 함과 동시에 어떤 그 배치됐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난기류도 예방하는 상당히 그 설계상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소위 와이드 레인지 덕트를 쓰는 유토피아 시리즈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유토피아 시리즈들이 아래 덕트를 많게 예. 다운 파이링을 해서 그것도 F1 시리즈처럼 고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만 크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바람이 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안에 가이드를 그렇게 뒀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계된 그게 큰 홀, 리플렉싱 홀을 가진 스피커들을 설계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도 그런 걸 많이 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양감이 이 우퍼 3개에서 나오는 양감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음이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고품질의 저음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만약에 이걸 홈시어터로 쓸 때는 대부분은 그 AV 리시버 계통을 쓰기 때문에 그런 그 제품들의 그 출력이나 스피커 구동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연도에 둬서 좀 쉽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끔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덕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저게 또 플라스틱인 경우와 저음의 품질이 좀 달라지죠. 그런 것들도 이 양감을 좀 많게 만든 스피커 디자인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대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리시버로 구동할 분들은 많지는 않고 일반적인 파워 앰프에다가 그런 AV 프로세서를 붙이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고 그쵸.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것처럼 2채널로 그냥 2개 스피커로 그냥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아주 유효하게 그 정도 등급의 앰프를 쓰면 사실 앰프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이 제품은. 그런 것들도 그 제품의 어떤 등급이나 성향이 잘 엿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936은 906과는 어떻게 다르고 다른 라인업, 보컬의 다른 라인업과는 어떤 소리가 다른지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più. 이 높이도 적당하고 존재감도 있고 그다음에 뒷벽에 바짝 붙여도 그렇게 뭐 웅웅거리는 현상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뒷벽에 붙이는 건 근데 덕트랑 상관없이 예. 이 옆에 측면에 이 저 스트로크를 보면 예. 뒷면에 붙이면 당연히 부스팅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이제 적당히 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주 바짝 붙이지 마시고 예, 당연히. 예, 아주 마무리도 애쉬 그레이 깔끔하게 이렇게 질감이나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품을 옆에 이렇게 회색 톤으로 만들고 앞쪽에 노란색으로 둔 이유는 역시 디자인 에스프리, 이제 프랑스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프리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제품은 이렇게 우아한 딱 그 제품을 보면 이 제품에 맞춰서 뭔가 벽지도 새로 만들고 바닥재도 러그도 혹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앰프랑 다르게 스피커는 굉장히 사람하고 대면을 하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어떤 디자인을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상상력이 생각이 나는 저 제품을 보고 와서 집에 와 보니 그걸 사다가 내가 여기다가 벽지를 뭘 붙이고 가운데 요 렉 색깔은 뭘로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포컬은 제품 중에도 그런 색깔에 대한 좀 마인드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거, 이거 옆에 회색도 이런 일반 회색이 아니고 굉장히 우아한 회색 이런 걸 쓴 거,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좀 큰 스피커가 아닐까 싶어요. 이 프랑스 디자인이란 게 어떤 면에서는 좀 파격적인 면도 많이 추구하면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또 이게 보고 나면 익숙해지는, 예를 들어 에펠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건설했을 때는 반대가 무지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에펠탑을 빼놓고 파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런 노란색이 이게 화면상으로 보실 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은 이제 막상 이제 집에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스피커 유닛 색깔이 보통 보면은 어두운 색인 경우도 많고 예전에 백스트링 같은 건 아예 그냥 투명하게 만들기도 했었지만 대부분 보면 좀 무채색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 유닛을 두면 굉장히 뭔가 좀 어떤 면에서는 강렬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집안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존재감이 있는, 저기서 또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색깔에서 주는 그런 어떤 스피커의 존재감, 이런 것도 이 지금 K2만의, K2 이 전체 포컬 라인업 중에서도 K2 라인업 900 시리즈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K2 시리즈를 또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06, 오늘은 936.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제품들도 역시 반값, 그 한국에만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 만든 제품이고, 그런 이유로 또 상당수의 제품이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특징. JMLab의 어떤 그런 컬러 톤을 이렇게 헤리티지처럼 만든 그런 특징도 있고 상당히 특별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원래 소비자 가격이 한 700만 원대의 제품인데 역시 또 300만 원대에 구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또 중요한 메시지. 다시 얘기하지만 300만 원대의 스피커를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이 반값이 됐다는 그런 포인트로 보지 마시고 300만 원대의 스피커 중에 이런 등급의 성능을 갖고 있는 또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936의 가치는 그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같이 살펴본 K2 시리즈 906, 936 얘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왓싸다에서는 또 뭐 어떤 제품을 만나게 될지. 예. 이것도 굉장한 또 묘한 흥분이 있어요. 왜 신제품을 만나는 그런 이런 리뷰들이 있는가 하면 뭐가 될지 모르는 어떤 스페셜한 야 이것도 반값에 팔아 막 그런 제품을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좋아요, 예.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버튼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